안녕하십니까, 한상훈입니다. 오늘 수술 환자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수술을 한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수술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여기는 약간 오른쪽은 라운드하고 여기는 약간 찌그러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또 한 가지 싫어한 것은 약간 얼굴이 긴 형에 비해서 코의 길이가 좀 너무 길다. 이것도 싫어하셨고요. 코끝은 뾰족한 것보다는 약간 통통한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수술의 우리가 이제 목적은 환자의 여기 콧구멍의 모양이 대칭이 되도록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콧대의 길이를 줄이는 것 하나. 세 번째는 지금 이 모습이 옆에서 보면 굉장히 그 버선코가 심하게 이렇게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완만하게 약간 일자에 가까운 코를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이제 그 치료를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이제 그 부기를 막기 위해서 이 테이핑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콧구멍의 모습이 아까 일그러진 모습에서 많이 좋아진 걸 알 수 있고 또 재수술이라고 해도 우리가 항상 피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막아둔다 이런 게 없고 이렇게 우리가 콧구멍이나 이런 데를 뭐 컴프레션 한다 그러죠. 압박 치료나 이렇게 막아두지 않아도 크게 많이 붓지 않고 또 출혈도 거의 없고 이렇게 해서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제 원래 삽입물은 그 실리콘이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있고요. 코의 시작점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눈동자의 위의 레벨에서부터 이게 올라가면은 사실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눈동자 레벨로 낮추려고 해서 삽입물을 좀 낮추는 그런 이제 삽입물로 바꿨고요. 그래서 약 눈동자 레벨에서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코끝은 지금 여기가 코끝이 되어 있는데 이 코끝을 약간 올려서 여기를 코끝 포인트로 하면 코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짧아지죠.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코의 길이가 매우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속의 삽입물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 또 크기를 바꾸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혹은 기존의 그 삽입물에다가 자기의 진피 조직이나 혹은 근막 조직을 대어서 형태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이가 긴 것을 줄일 때는 이 삽입물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길이를 조절해 주어서 새로운 삽입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보면은 원래 높았던 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콧대 시작점을 많이 내리고요. 여기 눈 밑이 여기고 이 중간 지점이 약 그 눈동자 레벨 정도가 됩니다. 코끝이 가장 높은 점이 여기가 되는데 우리가 그 높은 점을 약간 올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노란 선에서 노란 선까지가 새로 만든 코의 길이가 되겠고요. 원래 있었던 코의 길이 굉장히 길어 보이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 2주 후 모습입니다. 이 눈동자 레벨에서부터 시작한 그 삽입물의 모습이 아주 매끈한 라인, 아주 약간의 버선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코끝의 이쪽도 원래 원하는 대로 너무 포인트, 아주 뾰족한 것이 아니라 약간 도톰한 복스러운 코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여기 옆에 선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4주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콧날개가 약간이지만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의 길이를 줄이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다, 균형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선을 보면은 환자가 원했던 것처럼 일자에 가까운 그러한 약간의 버선코 그런 라인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얘기했었던 그 콧구멍 비대칭에 관한 건데요. 아마 이런 상태로 꽤 오랫동안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코의 밑에 그 알라 연골이라고 하는 그 날개 연골이 있거든요. 아마도 수술 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비첨 성형술이라고 해서 묶어주는데 그 묶을 때 여기 약간 비대칭이 되면 이렇게 생겼던 그 날개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연골이 삐뚤어지면은 코의 형태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그림을 그려보자면 보통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비연골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연골을 절제술을 좀 하고 나서 사이즈를 줄여준 다음에 좌우를 대칭으로 묶어주면은 좌우 대칭 콧구멍이 이제 대칭이 콧구멍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 이제 그 연골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수술하시는 환자는 여기가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각도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꼬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꼬매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먼저 우측과 좌측의 비이연골을 잘 박리해서 나누면은요,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실밥을 다 제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연골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귀 연골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좀 보완을 해줍니다. 이쪽 연골은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약화를 시켜줍니다. 그래 놓고 이 각도를 똑바로 맞춰서 이렇게 이제 꼬매주게 되죠. 그러면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좌우가 비슷한 연골 모양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비익 연골이 좌우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가 수직이 돼서 좌우가 똑바로 90도로 딱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연부 조직을 잘 꼬매주는 게 아니라 여기 힘을 받고 있는 이 연골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지지대를 잘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코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자의 모습을 보면 환자가 원했던 너무 길었던 모습이 좀 짧아지고 코끝이 약간 올라가면서 너무 뾰족하지 않고 복스러운 코, 그렇게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콧구멍의 비대칭을 교정한 모습, 이렇게 수술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코가 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코가 긴 것 중에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연부 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진 경우, 이런 경우 연부 조직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때때로 보면 이 비중격, 골격이죠, 골격 자체가 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환자는 골격이 긴 건 아닌데요. 그 삽입물의 모양을 바꿈으로써 짧게 해줬죠. 근데 골격 자체가 긴 경우는 그 골격, 비중격 자체를 많이 줄여줘야 그렇게 짧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여기 비첨 연골,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 그 연골도 굉장히 크고 두껍거든요. 그 길이를 줄여줘야지만 이 처진 코, 긴 코가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코가 너무 길다 했을 때는 비중격이나 이 끝에 있는 그 비첨 연골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혹은 삽입물을 좀 더 짧은 걸 쓰는 방법이 있겠고, 또 연부 조직이 많을 때는 연부 조직을 좀 제거해 줌으로써 이게 약간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삽입물일 것입니다. 삽입물을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이때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생각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자가, 늑골, 늑연골 뭐 등등을 사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형물을 쓰는 거니까 그 중에서는 고어텍스하고 실리콘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의 중요한 점은 자기 여기 밑에 있는 이 코뼈, 코 연골에 맞는 그 조각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각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높이 설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높이를 가장 높이 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높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그 코 모양을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이 코가 굉장히 넓죠. 그 넓으면은 이거를 아무리 높여도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넓었을 때는 코뼈를 절골술이죠. 절골술을 해서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 이런 게 있겠고요. 또 대개
코 날개가 굉장히 넓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 날개 절제술을 통해서 여기를 줄여주는 방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얼굴 크기에 잘 균형에 맞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마 코의 모양을 바꾸는 거고요. 요즘 보면은 코끝에 관해서는 예전에는 자꾸 이렇게 뾰족하고 무슨 버선코를 심하게 하고 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일자형이나 너무 이렇게 뾰족하지 않은 약간 복스러운 그런 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건 좋은 추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콧구멍이 비대칭인 경우는 이제 이게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수술해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수술해서 생긴 거라 그러면 오히려 좀 시술하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여기 비첨 연골, 이 날개 연골의 비대칭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연골이 잘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연골을 덧대서 힘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래서 그 연골을 교정해야지 모양이 교정이 되지 이 연부 조직만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꼬매준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해도 콧구멍의 모양은 그렇게 쉽게 교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연골 같은 그 딱딱한 조직이 들어가서 그것이 지지가 되어야 그래야지만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재수술할 때 걱정은 우리가 처음 수술할 때보다 더 많이 붓고 출혈도 심하고 막 또 뭐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고 뭐 구축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오세요. 있는데 우리가 수술의 목표를 딱 정하면은 어느 필요한 부분만 박리하고 필요한 조작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박리 범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필요 없는 조작 혹은 시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수술 후 직후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많이 멍들거나 붓거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히려 재수술에 관해서도 그런 편견, 더 많이 붓고 더 회복이 더디고 피도 많이 나고 한다. 이런 편견은 안 갖는 게 좋다. 물론 시술에 따라서 절골술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내가 코성형술을 했을 때 재수술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